안녕하십니까. 양보 52주 저자 한결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한결 방송 꿀벌 편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꿀에 관한 연구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의 한상미 박사라는 예쁘장한 여류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학자인데 꿀에 대해서 꿀도 꽃에서 나오는 자연꿀은 복합당이거든요. 설탕도 복합당이고요. 근데 자연의 꽃꿀 속에 복합당을 꿀벌이 갖고 와서 오랫동안 반추작용을 해서 만들면은 복합당이 하나도 없는 그런 꿀이 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상미 박사가 말씀하는 그 자당, 복합당이 하나도 없는 꿀, 그런 꿀은 정말 옛날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당뇨병도 치료하고 그런 신비로운 꿀, 저는 그런 약꿀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꿀은 설탕으로 만든 사양꿀도 있고 묽은 꿀을 농축하는 인공꿀도 있고, 근데 자연꿀, 자연숙성꿀, 그래서 벌들이 오랫동안 만든 꿀, 약꿀까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꿀은 지금 질문이 많이 오는 것이 꿀이 서려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설탕 성분과 비슷한 게 이게 가짜 꿀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소비자 중에는 제 꿀을 사가지고 가서도 물르러 오는 분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도 꿀을 들고 와서 이거 소린 꿀이 설탕이 아니냐 이러는 분도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결정된 소린 꿀이 더 좋은 꿀입니다. 이 소린 꿀은 오늘날은 크림 꿀이라고 해서 일부러 소린 꿀을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카나다에 가면은 아이스하니라고 해서 일부러 꿀을 냉동해서 결정이 돼서 크림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크림이 되니까 빵에 발라 먹기도 좋고 참 좋은 꿀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꿀을 좋아하는 것을 일반화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질문을 받는데, 제가 생산한 꿀 중에 2년 동안 벌통에서 둔 토종꿀입니다. 실험을 위해서 앞으로는 석청과 같은 꿀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런 것을 생산해 보고 싶어서 오래뒀는데 어떤 분이 주문이 있어서 겨울에 그 꿀을 생산해서 내려봤습니다. 그런데 한 층을 꿀을 떴었는데 한 3대 반쯤 나오고 보급을 하고 제가 보관한 것이 있습니다. 한 1년 지나니까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층에 이래 소리고 뒤에 말더니만은 그 다음에 위에 층이 서리게 되고, 그러나 여기는 토종꿀에 오래 뒀기 때문에 다른 잡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연꿀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 중간에 이 소리지 않는 것은 밤꿀이라든가 이것은 과당 성분이고, 아래 위에 이렇게 결정된 서린꿀은 포도당이라고 생각됩니다. 포도당이 과당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나물을 먹은 것이 입에서부터 효소가 섞여서 위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섞여서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이 복합당이면 우리 인체가 흡수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단당으로 포도당이나 과당, 올리고당, 이당, 유당 이렇게 단당으로 싹 변했을 때 우리 창자 속의 융털독에서 그걸 빨아들여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꿀도 그렇게 단단히 돼야 됩니다. 그것이 꿀벌이 만들어졌어요. 오랫동안 벌에게 있어야만 이 단단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저는 참으로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꿀벌에 고맙기도 하고요. 꿀은 그렇게 구분해서 소리는 꿀도 좋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꽃가루는요. 꽃가루라고 부르지 말고 화장품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 화장품은 제 말이 아니라 꿀벌을 평생 동안 연구한 프랑스의 쇼반 박사가 먹는 화장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들 비싼 화장품을 사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뭐 코도 때리고 하면서 화장품을 바르는데 그것보다도 이 꽃가루를 한 일주일만 먹으면 누구든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이 피부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져? 고와져? 하고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틀만 먹어도 밥맛이 더 좋아진다. 기분이 좋아진다. 그게 꽃가루 속에는 신비로운 물질이 있어서 우리 기분도 좋게 합니다. 이건 뭐라고 하죠?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주 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성분이 꽃가루 속에 있습니다. 꿀 속에도 있고요. 그런 성분도 있으면서 이틀만 먹어도 꽃가루는 벌써 그런 좋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 꽃가루는 쇼반 박사는 먹는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가장 좋게 먹는 법은 꿀에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꿀의 효소와 꽃가루와 효소에서 전화가 돼 가지고 우리가 흡수되기도 좋고 더 빨리 그냥 꽃가루채 먹어도 2시간 후면 몸에 다 흡수가 됩니다. 옛날에 어떤 박사님은 꽃가루는 껍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인체가 흡수하지 못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숨쉬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2시간이면 우리 몸에 효소가 들어가서 분해가 돼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꽃가루는 그냥 먹어도 다 흡수가 되지만은 변질이 잘 됩니다. 꿀벌이 기를 때는 약 6일 동안에 그 꿀과 꽃가루를 가지고 기르는데 꽃가루가 참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자란 애벌레를 보면은 그 속에 꽃가루가 들어있습니다. 생명의 꿀은 먹는 화장품, 영양 덩어리, 비타민 덩어리. 제가 가진 요것은 이것도 들어 어디가요? 요것은 하루 먹는 양 5g을 이렇게 포장했습니다만은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요것을 동결 건조해서 스틱으로 넣는 것이 변질도 안 되고 제일 좋다고 합니다. 요것도 유효기간을 2년이라 그러는데요. 냉동을 시켜도 몇 달 안 가니까 그 영양 덩어리 꽃가루가 맛이 좀 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냉동실에 넣어도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도 그런 것인데 변질이 안 되게 하는 것은 동결 건조라고 생각합니다. 냉동 건조 또는 동결 건조라고 하는데 이 집집마다 동결 건조한 식품이 2가지는 있을 겁니다. 하나는 커피가 동결 건조한 것이고요. 영양과 맛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라면 스프도 맛과 영양과 그대로 동결 건조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꽃가루는 동결 건조해서 이렇게 스틱 포장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돼요.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동결 건조가 아니고 자연 건조를 오래 해가지고 조금 더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열로 건조를 한 다음에 이 스틱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 꽃가루가 영양 덩어리고요. 이것은 제가 사전을 쓰면서 영양이 얼마나 많은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꽃가루는 10g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로얄제이도 10g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꿀은 1kg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책자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이것을 똑같은 양으로 가서 영양 분석을 해볼 때, 꿀을 일러볼 때 로얄젤리는 200배의 영양, 비타민과 뭐 여러 영양소가 200배나 되고요. 꿀의 200배. 그리고 로얄젤리는 분석 안 되지, 아직까지 그 신비한 물질이 분석 안 된 R 물질도 있습니다. 그건 제 분석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그렇게 신비한 물질이고요. 병 후, 수술 후 회복에도 로얄젤리는 참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분석된 표에 의하면은 로얄젤리는 약 200배, 꿀의 200배. 그런데 꽃가루는요, 500배, 400배 내지 500배의 영양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값은 그렇게 영양 덩어리, 비타민 덩어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값은 매우 쌉니다.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해 봐도 꽃가루는 가짜 하나도 없어요. 꿀은 잘못된 것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주 아싸라고 양심적인 일본이라는 곳에 가도 과당벌꿀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당벌꿀은 여기 설탕이 들었다, 몇 프로 들었다는 표시 안 돼 있어요. 일본 슈퍼라든가 백화점에 가면 분명히 과당벌꿀, 그런데 만들었는지 일제라고 정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산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일제라고 했습니다. 맞는 벌꿀 맞죠? 가당벌꿀이라는 것도 있는데, 꿀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어도 꽃가루는 전 가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돼요. 어디 가서든지 꽃가루는 가짜도 없고 참으로 좋은 것이니까 그건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국 꽃가루가 세계 제일입니다. 제가 한국의 양봉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세계 여행을 몇 번 해보고 유럽의 꽃가루가, 유럽 어느 나라의 꽃가루가 작년도에 2019년도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한번 보도가 되더라고요. 어느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유럽 어느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꽃가루는 들판에서 나왔어요. 들판이라면 재배하는 농작물에서 나온 꽃가루입니다. 근데 그 꽃가루는 들에 재배하는 농작물은 분명히 비료도 줘야 되고 농약도 줘야 됩니다. 이건 뭐 보도가 된 것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프랑스의 꿀에도 살충제가 나왔다는 이야기. 그 왜 그럴까 하니까 그 나라는 들판이 너무 넓기 때문에 농약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꽃가루는 왜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그러냐면은 그 성분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꽃가루는 산에서 납니다. 가장 좋은 꽃가루가 도토리 꽃가루예요. 경상도나 강원도 다른 지방에서는 꿀밤이라고 하는데 서울서도 꿀밤이라고 합니까? 꿀밤 꽃가루. 개밥에 도토리라는 말이 있어요. 개도 안 먹는 도토리, 거기서 나오는 그 나무를 꿀밤이라고 하거든요. 왜 꿀밤이라고 그랬습니까? 꽃가루를 먹어보고는요, 제일 맛이 좋아요. 답니다. 달면서 영양 덩어리고, 아하, 우리 조상들은 이 꽃가루 귀한 걸 알아서 꿀밤이라고 붙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꿀밤 꽃가루, 산에서 나오는 것이라 농약 치지 않습니다. 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달의 꽃가루가 많이 있는데 달의 꽃가루도 산 깊은 산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꽃가루 속에 써 있는 것이 깊은 산에서 나오는 꽃, 이름도 모르는 그런 꽃에서 나오는 것이, 벌들이 수집한 사진이 여기 나옵니다만은 벌들이 하루에도 뭐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벌 수집하는 통이 넘치도록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꽃가루가 제일 좋다는 것 한번 믿고 많이 사 드시길 바랍니다. 양봉인에게 가보시면 이 꽃가루 거의 다 생산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좋은 꽃가루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가루는 프로폴리스. 이 꿀과 꽃가루는 자연 그대로를 벌들이 그대로 효소, 꿀을 가지고 뭉친 것이지만은 프로폴리스도 이 우리나라 식물 속에 제가 프로폴리스 생산 공장을 지으면서 아프리카 꽃가루를 수집해 봤어요. 아프리카 꽃가루를 수입하려고 한번 견본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폴리스보다도 구라본 함량이 10% 이상 떨어집니다. 그런 결과들을 보고 우리나라 꽃가루가 프로폴리스가 제일 좋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벌들은 보면은 필요하면 더 많이 수집을 합니다. 필요하면 더 많이 수집하는데 우리나라 벌들 한 통에서 뭐 몇만 마리 되는 3만 마리 내지 7만 마리, 8만 마리 되는 중에서 프로폴리스를 뒷다리에 뭉쳐놓은 벌들은 한 50마리 내지 60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적은 벌들이 적은 양을 수집해요. 필요하면 더 수집하는데 적은 양을 수집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덜 수집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누가 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리카 벌통에서는 그 활처럼 생긴 큰 칼을 가지고 벌통 속을 쓱 돌려 그렇게 채취를 합니다. 막 프로폴리스가 덩어리가 그냥 막 나오죠. 아프리카 벌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수집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하여튼 원료에 있어서 프로폴리스가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이 프로폴리스는 제가 꿀벌 편지에는 하도 길게 여러 책에 보니까 설명을 내놔서 요약해서 그 제목만 써놨습니다만은 제목만 읽어도 시중의 약장사 같은 그런 얘기가 되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이라도 전부 다가 진실입니다. 요약한다면은 그 프로폴리스는 벌들의 새끼를 병이 안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식물에서 자연 항생제를 수집해서 나들문과 벌들 여러 통에 바르고 꿀에도 섞이고 벌 만드는 집에도 섞이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채취하기 위해서 그물망 같은 것을 벌통 위에 얹어 놓습니다. 더 많이 채취하는 방법은 저는 우연히 유기양봉을 하기 위해서 약을 쓰지 않고 개미산을 언제 시간 있으면 개미산도 한 시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개미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막 프로폴리스를 덕지 붙입니다. 일반 벌통보다도 한 3배 이상 나와요. 그런 생산 방법도 제가 발견을 했고요. 자, 하여튼 우리나라 프로폴리스가 세계 제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소개하기에는 아마존에 있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제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나오는 프로폴리스도 어쩌 보니까 우리 프로폴리스보다는 밍밍하더라고요. 밍밍한데 우리나라 프로폴리스는 원개만 이렇게 맛을 봐도 혓바닥에 쏘고 얼얼한 그런 느낌입니다. 훨씬 강합니다. 이 프로폴리스를 추출하는 방법은 주정에 추출하고 물로 추출하고 미셀라 추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주로 주정에 그 허브식물을 넣은 증류수를 갖고 추출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추출한 프로폴리스는 항염, 항산화, 항암, 항균
그리고는 세포 재생까지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의 작용을 강화한다고요. 이거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뼛속까지 프로폴리스를 넣어본 사람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책자에도 없는 것을 꿀벌 편지 속에 세포 재생작용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프로폴리스도 생산되고요. 그 다음에 봉독은 어떤 분들은 프로폴리스보다 더 좋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와 류마티스 치료에는 수술하지 않고 완치하는 것은 봉독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사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로얄 젤리를 말씀 안 드렸나요? 로얄 젤리는 이건 참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 꽃가루와 이 숙성된 꽃가루입니다. 벌들은 뒷다리로 막 꿀을 가지고 뒷다리에 뭉쳐서 경단처럼 고추씨만하게 작게 뭉쳐가지고 들어와서 격렬하게 몸 동작을 들면서 벌방 속에 떨어 넣습니다. 그러면 울퉁불퉁하게 있는데 이것을 꿀을 혀로 뱉으면서 꿀로 넣으면서 그것을 다져가지고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분장 벌집을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다져 놓고 2-3일 있으면은 전다가 돼서 그 새끼들은 먹이가 되고 로얄젤의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소가 섞인 꿀과 로얄젤을 가지고 어디서 만들까요? 네, 머릿속에서 전두엽의 머릿속에서 꿀과 꽃가루를 가지고 로얄젤을 만들어서 여왕벌은 먹이가 되고 일벌들은 2일 내지 3일을 먹고 수벌의 애벌레는 4일 먹는 그런 애벌레의 먹이가 되고요. 이 로얄젤을 채취해서 한 50g에 한 3만원 내지 5만원까지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병 후의 회복, 수술 후의 회복 아주 신비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로얄젤리만 애벌레 기간 5.5일을 먹은 여왕벌은 평생 동안 수명도 일벌의 10배 이상 살고 5년 내지 6년을 살 수 있으면서 알은 하루에도 2,000개 내지 3,000개, 여왕벌 체중의 1.5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풍순풍 알을 넣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자랄 때 로얄젤리를 먹은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얄젤리는 그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생물학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밝혀진 수치로는 꿀의 200배 정도고 꽃가루는 500배입니다. 그런데 로얄젤리도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것은 알물질이라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물질이 로얄젤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다음 밀랍. 우리나라는 밀랍을 옛날에 저는 양봉할 때 군불 넣을 때 그 밀랍도 뿌리고 프로폴리스도 장작 위에 뿌리니까 불감이 좋아져서 활을 타고 뜨신방에 잤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것이 보물덩어리입니다. 보석입니다. 심지어 프로폴리스는 다이아몬드 이상이래요. 그 값으로 치면은 다이아몬드 이상이고 주사제까지도 나오고 요사이는 원액으로 된 것도 나오지만은 그 갑셀로도 나오고 아주 프로폴리스가 건강을 지키는데 참 좋은 그런 상품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밀랍을 얘기하다가 프로포리스 들어갔습니다만은, 밀랍은 꿀을 먹고 벌들은 매역할 때 11일부터 배마디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13일 정도 되면 많이 나고요. 벌들의 배마디에서 작은 밀랍이 분비되는데, 이것을 물고 프로포리스와 섞어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원료가 밀랍인데, 밀랍을 녹여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양초 만드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양초를 젊은이들이 요새는 젊은이들이 즐길 줄도 알고 생일도 즐기고 만나면 날도 즐기고 얄콘 날도 즐기고 결혼날도 즐기고 하는데, 꼭 향초라든가 양초를 가지고 촛불을 켜더라고요. 근데 향초를 만드는 것이 파라핀에다 색소를 집어넣거든요. 이것은 참 위험하다고 보도되는 자료를 봤습니다. 발암물질도 있고요. 이 향초와 양초, 파라핀으로 많은 양초를 밀랍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초 공예를 많이 일으키는 양봉인들과 여기 취미생활을 하는 양봉인들, 또 일반인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밀랍을 우리는 그런 양초 공예까지 갔습니다마는 의약품의 원료가 되고요, 화장품의 원료가 되고요, 그림 그리는 원료가 됩니다. 아마유에다가 그 밀랍을 딱 녹여가지고 색깔에 녹여서 유화 물감을 그리면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한 광택을 냅니다. 그런 공예품으로, 공산품으로서 최고급 그 물감을 만드는 원료로도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본의 꿀 전문점, 양봉 생산물의 전문점에 가보니까 꿀의 포장들, 밀랍, 또 그것으로 만든 여러 가지 음료수도 나오고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아이스크림 위에 그 벌집꿀이 있는 걸 봤습니다. 아이스크림의 벌집 위에 매우 비싸게 팔리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 국민 먹거리가 되고 참 좋은 먹거리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꿀의 포장은 매우 적습니다. 이렇게 작게 포장이 됐고요. 조금 전에도 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일본에 가서 양봉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어요. 꿀값이 얼마나 비싼지요. 제가 한 3군데를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순수 벌꿀이라고, 일제 순수 벌꿀이라고 표현되는데, 작은 포장 280g에 1,800엔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탕이 들어간 꿀, 가당 벌꿀은 그 설탕을 몇 프로라고는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당 벌꿀은 1kg에 700엔이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가당 벌꿀은 꿀병 한 병에 약 한 15,000원 내지 16,000원이 되고요. 순수 벌꿀은 15만원 이상이 됩니다. 순수 벌꿀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값도 비싼데 작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사 먹어봤습니다. 같이 여행한 분들과 나눠봤었는데 자신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꿀보다는 그 깊이 있는 맛이 없어요. 농도도 더 묽어요. 제가 일본 꿀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양봉법을 우리보다 훨씬 먼저 만들었습니다. 60년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만들어서 규제를 하니까요, 영구 양봉이 없어지고 부업 양봉, 찜 양봉이 없어졌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관리하는 양봉들이 많고, 몇 군데 양봉장을 가도 2층으로 관리해요. 단층도 많고요,
2층으로 가려는데 우리는 심지어 6층, 7층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안동 지방에 가면은 그 양봉인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벌들을 강하게 길러서 좋은 꿀 뜯냐, 그게 경쟁이 돼 있습니다. 안동 지방에는 농축장이 없습니다. 농축장이 없어서 그렇게 좋은 꿀을 벌통에서부터 떼기 시작하는데 보통 6층, 7층 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꿀뚜기 경쟁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일본 꿀이고요. 이건 중국 꿀입니다. 중국 꿀에는 여기 밀랍도 있고 큰 그릇에 든 것도 있고 여기 두부모처럼 이렇게 된 것도 있네요. 중국도 이제는 양봉을 공산당 계획에서 양봉합니다. 생산품도 관리하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꿀이 유럽으로 수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농약이 나왔었기 때문에, 살충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페니콜이라든가 그런 맹독성 농약도 나왔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중국 꿀이 들어와서 보따리 장사에서 중국 꿀이 시중에 통용되기 때문에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수출 안 되는 그런 꿀을 생산한다고 해서 공산당에서 계획을 했어요. 대표적인 계획이 차밭이 바뀌어서 그 중국의 차밭이 보이차밭이 커피밭으로 바뀌는 거. 이게 중국 공산당의 계획이거든요. 꿀도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생산합니다. 이제는 중국 꿀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중간에 위에 있는 것이 두부모처럼 된 것이 결정된 꿀입니다. 요거 하나 사서 여행객들이 뭐 스푼으로 나누어 스푼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막 그 자리에서 금방 다 먹었으면 이렇게 좋은 꿀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국 꿀도 그래 좋은 꿀을 생산하는 그런 백화점이 있고요. 전문점이 있습니다. 우리 꿀도 제가 일본 꿀과 중국 꿀, 뭐 다른 나라 꿀은 더 얘기를 안 들겠습니다만 인근의 월남꿀 지금 이제 무진장으로 간세도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꿀의 10분의 1 가격에 막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런 시대에 우리 꿀은 어떻게 됐냐? 우리 생산품은 어떻게 되겠냐? 고품질의 생산. 이렇게 좋은 밀원도 전 세계를 다녀봐도 제일 좋은 밀원들이 제일 많은 나라래요. 많이 심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전 2004년도에 국토 밀원화 운동을 제안해가지고 2008년도에 제 양봉 52주 밀원화를 실었습니다. 그 국토 밀원화 운동을 제안해서 취지문과 행동 강령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봉인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심고 있지만은 그 표본밖에 안 돼요. 하나 시험장밖에 안 되지 대규모 밀원은 조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밀원화 운동을 해서 2008년도에 양봉 특구로 지정된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첫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 본부장을 저는 뭐 시골에 있고 그렇게 행동할 능력도 없어서 초대를 하기를 당시 양봉조합장 조상균님을 초대를 했었습니다. 아주 그분은 기획력도 있고 대단히 희생적으로 일하고 양봉조합에서 기념품도 나눠주고 그 1차 국토 밀원화 운동 행사를 할 때 천주교단에서 칠곡에 있는 천주교에서 30억의 땅을 기증을 했습니다. 30억 땅을 그래서 그렇게 좋은 취지라면 이 땅을 기증하겠다 했는 것이 칠곡의 천주교에서 있었고요.
양봉조합에서는 한국양봉조합 조상균 조합장님께서는 밀원을 3천만 원어치 밀원 묘목을 가져왔습니다. 전국의 양봉인들, 학자들, 관계되는 관리인들, 칠곡에 있는 양봉인들 다 모였고요. 그게 천주교에서 기증한 땅에다 쫙 심었었습니다. 그때 심은 나무가 흑계나무, 시나무, 바이텍스, 또 참중나무, 음나무 이렇게 5가지를 심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천곤충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도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묘목이 너무 일찍 죽었어요. 죽는 것이 한 80%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안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왜 묘목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묘목을 심었는데 죽었느냐면은 묘목을 심고 나서 빨리 죽었습니다. 가물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말라 죽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산에다가 여러 군데 다 물을 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식목일을 3월 15일로 당겨야 되겠다. 이것을 제안했었고, 그 다음에 묘목을 파내 가지고 차에 심고 그래 싣고 오는 동안에 아무래도 한번 2, 3일은 걸리지 싶습니다. 심기까지 뿌리가 말랐어요. 그리고 가뭄 일도 있지만 뿌리가 말랐기 때문에 일찍 죽은 것 같아서 각 지자체별로 양봉 지부별로 연구회별로 이 밀원식물을 계속 심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밀원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고, 좋은 생산물, 좋은 꿀이라든가 좋은 양봉 생산물을 만드는 것은 양봉인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점도 어떻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겨울철에 벌들이 동굴을 만들어서 쉬는 일과, 그 다음 봄벌, 지금은 벌써 겨울철이 되었습니다만은 봄벌을 깨우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